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인천까지 합쳐서 자그마치 36만 채라는 엄청난 아파트 매물이 지금 시장에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36만 채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혹은 세금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서 내놓은 평범한 매물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물 폭탄의 이면에는 금융감독원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당장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토해내야 하는 투기 세력들의 아주 긴박하고 처절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덜미가 잡힌 127건의 불법 대출 사례 중에서 무려 75%가 강제 회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빚으로 촘촘하게 엮어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공든 타바이 단 한순간의 철퇴로 와르르 무너지는 과정을 오늘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다주택자들이 도대체 왜 5년 동안 대출 한 푼도 못 받는 막다른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 그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시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집값 향방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20만 채, 서울에 11만 채, 인천에 5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36만이라는 숫자는 우리처럼 평생 땀 흘려 집을 한 채, 두 채 늘려가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돈줄이 완전히 마르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지니까 이제는 억대의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던지고 도망가자며 줄줄이 사탕처럼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죠. 원래 서울집은 쥐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금값이 된다는 믿음이 우리 세대에게는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금쪽 같던 믿음이 지금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가격은 땡볕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처럼 속수무책으로 뚝뚝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다들 쫓기듯이 집을 던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쳐야만 했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아주 무시무시한 600억 원 회수의 진실과 붕괴의 서막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예전만큼 아파트 짓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한때는 대한민국 곳곳에 타워 크레인이 서 있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많던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는 일을 슬슬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대형 회사들이 이제는 아파트 대신 소형 원자로라고 부르는 원전 사업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지어봤자 예전만큼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규제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사업이 이제는 먹을 것 하나 없는 텅 빈 잔치상처럼 변해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이 대형 건설사들의 내부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원전 관련 매출 비중이 예전에는 겨우 5% 수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5%까지 단숨에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 똑똑하고 계산 빠른 건설사 최고 경영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겠습니까? 아파트는 이제 한국 땅에서 지을 만큼 다 지었고 수익성도 예전만 못하니 차라리 나라 밖에서 수조 원씩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재빨리 눈을 돌린 것이죠. 엊그제 GS건설이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수주 소식을 전하며 주가가 춤을 춘 것만 보아도 영리한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이 예전에는 아파트 청약 당첨에 목을 맸다면 이제는 집을 짓던 대형 건설사들이 원전 기술 확보에 목을 메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형국입니다. 돈이라는 놈은 참으로 영특해서 돈이 안 되는 곳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법이지요. 건설사들이 스스로 아파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 재산을 털어쥐고 있는 이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안 된다며
다른 장사를 하겠다고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데 그 남겨진 아파트의 집값이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라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들조차 손절을 치고 있는 이 싸늘한 현실 속에서 빚을 내어 집을 산 개인들이 과연 이 거대한 하락의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자금의 대이동은 결국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땅만 파고 철근만 올리면 무조건 분양이 완판되던 묻지마 호황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PF 대출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흡자부도를 걱정하는 중견 건설사들의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가 여의도 금융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등 금융권도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 지갑부터 굳게 닫고 봅니다. 이렇게 경제의 핏줄을 타고 돌아야 할 자금이 꽉 막혀버리니 건설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쳐내고 에너지와 인프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사줄 사람도 없고 아파트를 지을 사람도 떠나가는 이 완벽한 고립.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건설사들이 짐을 싸서 떠나버린 텅 빈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 서민들만 막대한 대출이자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이 서늘한 현실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은행 문턱도 못 넘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조금 못 빌리는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시장의 철저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아주 무서운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몰래 강남이나 송파 같은 핵심지 아파트를 샀다가 금융감독원 조사에 덜미가 잡힌 분들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주택담보대출은 단연히 안 되고 그 흔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까지 단 10원 한 장도 은행에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며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남의 사업자금을 금요하게 빼돌려서 부동산 투기판에 밀어넣은 그 탐욕의 대가가 이렇게나 가혹하고 철저합니다. 5년이면 강산이 반이나 변할 기나긴 시간인데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출이자 갚으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무거운 보유세 감당하랴, 돈 들어갈 곳은 천지사방인데 은행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귀한 자식 결혼식이라 급전이 필요해도 은행 창구에서 당신은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 당장 돌아가라는 차가운 호통을 듣는다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머리가 아주 좋다고 자부하며 요리조리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 다니던 꾼들이 이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완벽한 금융 감옥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네 상식으로는 공장을 돌리거나 직원을 고용하라고 나라에서 싼 이자로 빌려준 돈으로 비싼 강남 아파트를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용케도 수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야 제대로 서슬퍼런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은 비단 아파트 시장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의 땅을 사려고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대출을 끌어다 쓴 분들 역시 이번에 아주 후되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땅만 사두면 나중에 신도시 개발 호재로 대박이 날 줄 알았던 분들이 과연 어떤 무서운 덫에 걸려들었는지 그 기상천외한 농지대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혀를 끌끌 차실 겁니다. 시골에 땅을 사서 주말에 농사 짓는 척만 대충하면 나중에 수십 배로 뻥튀기 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이른바 가짜 농부들의 수법을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아주 제대로 정조준했습니다. 경기도 지역만 하더라도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무려 15%나 되는 이들이 실제로 흙 한번 만져볼 마음이 전혀 없는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평생 장화 한번 제대로 신어본 적 없는 넥타이맨 도시 사람들이 빚을 내어 땅만 사두면 나중에 보상금으로 돈방석에 앉을 줄 알았겠지만 이제는 그 헛된 꿈이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농지를 소유한 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지며
부당하게 빌려간 돈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장을 무더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걸리면 앞서 말씀드린 600억 원 회수 명단에 맨 윗줄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똑같이 5년 동안 모든 금융거래가 꽉 막히는 징벌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땅 사놓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증여하려던 야무진 계획이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변해버렸으니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결국 이들이 쥐고 있던 아파트와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헐값에라도 던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6만 채라는 엄청난 매물 폭탄의 실체 중 핵심적인 일부입니다. 5년이라는 금융제재 기간은 레버리지를 생명으로 하는 투기꾼들에게는 완벽한 사형 선고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조차 융통하지 못할 판에 수억 원짜리 살인적인 대출이자와 무겁게 짓누리 드는 보유세 폭탄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정부가 단순히 앞으로의 대출만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으로 빌려간 자금까지 당장 내놓으라고 목덜미를 잡고 흔드니 진퇴양난의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부실 위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자금줄은 그야말로 바싹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금융권이 PF 위기로 몸을 사리면서 정상적인 대출마저 조이고 있으니 빚으로 빚을 돌려막던 다주택자들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진 셈입니다. 이런 처참한 자금 경색의 현장은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던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안전할 것이라고 맹신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서울 한복판의 기가 막힌 실태를 똑똑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금싸라기 땅이라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 스카이 아파트의 끔찍한 비극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파트가 무려 18차까지 무순위 청약, 즉 죽준 물량으로 다시 나왔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올 노릇입니다. 18이라는 숫자가 우리네 입에서 절로 험한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참 지독하고도 처절한 숫자 아닙니까? 더 놀랍고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아파트가 처음 분양을 시작한 때가 자그마치 2021년 8월이라는 점입니다. 벌써 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훌쩍 흘렀는데도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해서 죽고 또 죽는 무순위 청약을 18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제 사람 사는 새 아파트가 아니라 텅 빈 아파트 공동묘지나 다름없는 처참한 흉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021년이면 대한민국 집값이 그야말로 기세등등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최고점의 시기인데 그때의 미친 거품 가격 그대로 지금 시장에 내놓으니 도대체 누가 그 폭탄을 대신 안아주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 거품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과 서초를 제외한 일반적인 서울 자치구들의 진짜 성적표는 어떨까요? 강북이나 동대문, 그리고 저 멀리 은평이나 구로 같은 곳들은 이미 매매가 변동률에서 10% 마이너스 불이 켜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하나씩 타겟을 잡고 뜯어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먼저 동북권의 핵심이라는 동대문구를 한번 보시지요. 장안동에 있는 외미한 2차 아파트가 예전 거품이 한창일 때는 무려 14억 원까지 거래가 되며 목에 힘을 주었지만 지금은 11억 원대로 맥없이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그마치 3억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30평대, 40평대 넓은 집들도 이제는 10억 원 방어선이 속절없이 깨지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분위기를 서부권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은평구는 이미 하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서대문구의 신촌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24평형이 10억 2천만 원까지 호가하던 것이 지금은 6억 5천만 원까지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그마치 3억 7천만 원이나 빠졌으니 단기간의 집값이 거의 36%나 폭락한 셈인데 이것은 정말 두 눈 뜨고 코 베이는 무서운 자산의 징발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집을 샀던 젊은 부부들의 피눈물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서남권이라고 부르는 불호와 금천, 그리고 관악구에 피바람 부는 현장입니다. 이 동네들 역시 줄줄이 마이너스 딱지를 달고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특히 불호구 항동의 중흥 S클래스는 11억 7천만 원 하던 것이 7억 6천만 원까지 처참하게 꼬꾸라졌습니다. 북권에 보이던 10억 원 선이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맥없이 찢어지면서 4억 1천만 원이라는 억소리 나는 큰 돈이 단숨에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끔찍한 실거래가 폭락의 데이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여전히 서울 집값이 부합세라느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라느니 떠들어대는 것은 정말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며 순진한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마의 속삭임이나 다름없습니다. 강남이나 서초의 초고가 아파트 몇 채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간신히 버텨준다고 해서 전체 평균치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영끌에서 들어간 외곽 동네들은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과 파산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생지옥입니다. 집값이 땡볕 아래 놓인 얼음처럼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야 거대하게 꺾여내려가는 거시경제의 폭포수를 거스르기에는 인간의 얄팍한 잔머리가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노른자위 땅에 아주 비싸고 좋은 아파트 하나만 딱 쥐고 있으면 평생 세금도 줄이고 집값은 계속 오를 테니 이게 제일 남는 장사라고 다들 굳게 믿었지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다는 분들은 지방이나 외곽에 있던 다주택을 전부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서울 핵심지로 불나방처럼 몰려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영원할 것 같던 똑똑한 한 채가 지금은 주인의 목을 옥죄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기 통장에 있는 땀 흘려 번 돈만 가지고 집을 샀다면 그나마 닥쳐올 폭락장에서도 버틸 힘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수십억 원씩 억지로 끌어다가 아주 무리하게 똘똘한 한 채를 샀던 분들이 이번에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거 걸려들면서 그 찬란했던 모래성이 박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강남권 아파트 하나 사려고 30억 원에서 40억 원씩 은행 돈을 내 돈처럼 쏟아부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불법 자금을 당장 내일 갚으라고 독촉장을 날리니 눈앞이 캄캄할 노릇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시세 차익이 100억 원까지 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헛개비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팩트는 바로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아예 씨가 말라버렸다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덩치가 워낙 크고 가격이 무거우니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지금처럼 이자가 치솟는 지독한 불경기에 누가 그 비싼 쇳덩어리를 덥석 사주겠습니까? 결국 다급해진 마음에 시세보다 수억 원씩 뚝뚝 낮춰서 초급매로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거주 1주택자라는 교묘한 꼼수로 세금 혜택까지 알뜰하게 챙기려다 이제는 징벌적인 보유세 폭탄까지 고스란히 맞게 생겼으니 그야말로 엎침대 덮친 격으로 파산의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투기꾼들의 빚이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고 기괴하게 얽혀있는 연쇄 사슬망이라는 점입니다. 줄줄이 사탕이라는 말 잘 아시죠? 하나가 쏙 빠지면 나머지도 다 같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법인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 대출에 걸린 127명의 투기꾼들이 과연 강남에 집 한 채만 딱 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업자 대출로 몰래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거기서 받은 세입자의 전세금이라는 무이자 대출을 얹어서 또 다른 지역에 두 채, 세 채씩 문어발처럼 징그럽게 늘려온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병들게 한 갭투자의 저주이자 빚의 연쇄고리입니다. 평소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복사하는 마법의 연금술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출금 600억 원을 당장 내놓으라고 목덜미를 틀어주는 순간 그 모든 화려한 환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넘어지면 그 뒤에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아슬아슬하게 줄 서 있던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들도 순식간에 자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전세로 들어온 선량한 세입자들에게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줄 길은 꽉 막혀버렸고 은행의 살벌한 경매 예고장은 매일같이 날아오니 그야말로 출구 없는 생지옥이 열린 겁니다. 내 집 하나 지키려다 빚의 사슬에 묶여 남의 집 세입자의 전 재산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 지독한 연쇄도산의 공포가 지금 우리 주변을 시시각각 옵죄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쟁이나 관세 같은 불안한 뉴스만 살짝 돌아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씩 돈을 싹 빼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도 지금 그 비참한 모양새를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피처럼 골고루 핏줄을 타고 돌아야 집값도 버티고 정상적인 거래도 순통이 트일 텐데 지금은 그 소중한 자금이 완전히 말라붙어서 심각한 동맥경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는 고사하고 0.1%의 얄팍한 금리 차이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벌벌 떨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텅 빈 시장에 남겨진 자들의 비참한 숙명입니다. 자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결국 거대한 블랙홀처럼 빚진 자들을 모조리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는 이 냉혹한 자본의 법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냉정하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전에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니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젊은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2,000건도 채 되지 않는다는 처참한 통계를 보면 이것은 이제 살아 숨쉬는 건강한 시장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완전히 부서져서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바보는 이제 시장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끊긴 시장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자본의 법칙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아주 서늘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지독하고 끔찍한 부동산 가뭄이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나는지보다 지금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아파트 값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다시 시장에 사람들이 집을 사러 돌아올까 하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5년 전 아니면 10년 전 가격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야만 멈춰버린 거래가 다시 터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코앞에 닥친 아주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싸 보인다고 함부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위에서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똑같이 무모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집값이 바닥을 치고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투기꾼들의 달콤한 꼬임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저 차분하게 숨을 죽이고 시장의 썩은 거품이 완전히 피를 흘리며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보면서 현금이라는 진짜 무기를 꽉 쥐고 내실을 다져야 할 아주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 거대한 하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더 빚으로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객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빚의 늪에서 탈출하느냐에 여러분 가족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린 이 무거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금융당국의 확인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모든 막중한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땀 어린 소중한 전 재산을 지키는데 아주 작은 방패막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자산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날카로운 생존의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저의 쓴소리를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닥칠 경제적 폭풍우를 무사히 피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다음번에는 시장의 판도를 읽어내는 더 예리하고 깊이 있는 생생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